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이용해온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가 이른바 진박을 감별해내기 위해서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건데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큰 상황이죠. 물론 상식적으로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왜 TK 지역에 주로 한정해서 여론조사 실시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정책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전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는 단지 어떤 경선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히 참고용으로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 조사를 하고 나서 참고용으로 끝났겠습니까? 더군다나 TK 지역 자체는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박과 진박이 아닌 걸 이렇게 나누면서 그 경선을 통해서 만약 그 중에서 친박이나 진박이 아니면서 어떤 그런 친박, 진박의 후보자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후보자를 공천심사관에서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책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여론조사의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 관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돈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쓰인 것이 불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어떤 특수활동비가 정무수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조윤선 정무수석, 그다음에 현규환, 그다음에 돈은 전달은 안 됐지만 이제 김재원 지금 의원이 나중에 정무수석 되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관련된 돈 5억 원은 그 당시 이제 전달된 걸로 이제 검찰 수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규환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론조사 이후에 공천에 관여를 했어요. 특히 서청원 의원 지역구의 김성희 전 의원에게 경선을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진박이 어떤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미리 실시해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정치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자체는 굉장히 TK 지역에서 특히 공천 관여에 깊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던 행정관이 청와대를 나가서 차린 업체였고요. 결국에는 정무수석실이 깊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불법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돈 받은 것 자체, 그러니까 돈 받은 경위, 뭐 장소, 시간 그런 것은 다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돈 받은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불법적인 걸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가법상 국고 손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일단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됐는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뇌물수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들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하는데 이게 현금으로 다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뭐 계좌 추적에서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검찰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정치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달 1억 원의 상납금을 받은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용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매달 이제 1억 원씩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봐야 해요. 그런데 설사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뇌물 공여의 어떤 뇌물 수수의 공범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억 원씩 받은 걸 제외하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받았다고 그런 걸 단서를 포착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뇌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사실은 국정원에 지금 화이트리스트를 조사하다가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현수 전 기조실장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굉장히 친합니다. 특히 2014년 10월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현수 기조실장한테 사표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문고리 4인방이 옹호를 하면서 사표 받는 게 무산이 됐어요. 이제 그 정도 친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어떤 특활비가 안봉근 전 수석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은 그냥 명백히 뇌물 혐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들에게 전달한 국정원 관계자들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사람들이 국정원장들.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특활비가 4년 동안 한 50억 정도의 청와대에 전달이 됐는데 국정원장이 어떤 승인 없이는 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정원 자체는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국정원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시와 감독을 받는 청와대에다가 이 돈을 전달했다는 자체는 뇌물수수 당연히 될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특수활동비 자체가 청와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이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성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도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만이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의 종착지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할 것을 보여요.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그 당시에 바로 즉시 썼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거든요. 그 돈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돈이 전달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아놓는 거, 저수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수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갔는지. 그런데 뭐 계속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그 중에 뭐 여론조사 말고 다른 공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돈을 받았을 시기에 이재만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런 이제 출처에 관한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